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김지우는 잠결에 들리는 희미한 시계 초침 소리에 눈을 떴다. 톡, 톡, 톡. 규칙적이면서도 텅 빈 소리가 좁고 오래된 안방을 가득 채웠다. 옆자리에 누운 남편,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지우의 마음은 늘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결혼 10년. 그녀의 삶은 이 새벽의 고요함처럼 차갑고 무채색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맨발에 닿자 한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어젯밤 끓이다 남은 김치찌개가 냄비째 놓여 있었다. 찌개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김도 피어오르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결혼 초, 그녀는 이 작은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 꿈에 부풀어 있었다.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고 웃음꽃 피는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행복을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우는 묵묵히 찌개를 뜨고 찬밥을 꺼내 밥솥에 넣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며칠 전 사다 놓은 채소 몇 가지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간장과 참기름을 꺼냈다. 오늘은 그 흔한 계란 프라이조차 해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살림은 점점 더 빠듯해지고 남편 민주는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짐만 더하고 있었다. 엄마, 밥 안 먹어.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딸 혜운이 머리를 긁적이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뒤이어 아들 준서도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찌개를 접시에 덜고 밥을 푸는 지우의 손길은 바빴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온통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흔한 잘 먹겠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게임 소리만이 맴돌았다.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혜우는 벌써 중학생, 준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랐지만 그녀와 아이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민준이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다. 아, 또 김치찌개야. 다른 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찌개와 밥을 그의 앞에 놓았다. 있었으면 벌써 차려줬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민주는 듣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찌개를 휘젓더니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 없어. 먼저 갈게. 그는 대충 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섰다. 여보, 돈 좀 있어. 오늘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이미 지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김이 식어가는 밥을 꾸역꾸역 목으로 넘겼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마치 집안의 투명 인간처럼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고 그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사랑과 배려가 없는 관계 속에서 지우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그녀의 삶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는 고통스러운 반복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지우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눅눅한 공기와 빗소리가 마음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다.
낡은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걷는데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상가 옆에서 작고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빗물에 젖어 털은 엉망이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강아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주저앉아 강아지를 가만히 바라봤다.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려지고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존재.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아가,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지우의 온화한 눈빛에 이내 주춤거렸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강아지의 젖은 털을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지우는 마트에 들러 통조림 참치와 강아지용 사료 한 봉지를 샀다. 집에 돌아와 낡은 박스에 수건을 깔고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씻기고 참치캔을 따서 먹였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참치를 먹어치웠다. 지우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었다. 아니, 이 집에 누가 개를 들였어. 재수없게 당장 내다버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냥 버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금세 흥미를 잃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어머니, 이 아이도 생명이에요. 이렇게 비 오는 날밖에 버려둘 순 없어요. 그녀는 흔치 않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강아지는 며칠만 임시로 돌보다가 좋은 주인을 찾아주기로 합의되었다. 지우는 강아지의 이름을 복덩이라고 지어주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이었지만 복덩이는 지우에게 작은 위로와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 작은 생명에게서 그녀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지우에게 창고 정리를 시켰다.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낡은 가구, 빛바랜 액자, 오래된 신문지 더미들 사이에서 지우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추억의 물건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자 오래된 앨범들과 함께 캔버스 천으로 둘러싸인 묵직한 것이 손에 잡혔다. 캔버스를 걷어내자 낡고 오래된 유화부 세트와 함께 몇 장의 스케치북이 나왔다. 스케치북 안에는 갓 피어난 꽃잎의 섬세함, 고즈넉한 시골 풍경, 그리고 한 여인의 옆모습을 담은 드로잉들이 가득했다. 거침없으면서도 부드러운 선, 풍부한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림들이었다. 지우는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림 속에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잊고 지냈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작은 노트에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고 들꽃을 스케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고 그녀 또한 언젠가 화가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녀의 꿈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져버렸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부랭이가 뭐가 되겠냐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반대했고 민준 또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 하라며 그녀의 재능을 무시했다. 결국 그림은 그녀의 삶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붓의 감촉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붓을 만져보았다. 분모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어렴풋한 옛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연필을 쥐었다. 손끝에서 스르륵 종이를 타고 흘러내리는 연필심의 감촉.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의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창고의 어두침침한 공간에서 먼지 쌓인 그림 도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난 듯했다. 그 그림들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남긴 흔적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예술적 감각과 한때 찬란했던 그녀의 꿈을 보여주는 작은 조각들이었다. 이 그림들은 그녀가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증거였다. 잊고 있었던 그녀의 진정한 자아가 그림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림들을 조용히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불씨를 밖으로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아는 작은 비밀로 남았다. 어느 날 저녁 김지우는 잠든 아이들 옆에 앉아 밀린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다. 남편 민준의 사업은 끊임없이 돈을 삼키는 블랙홀 같았다. 몇 달 전 그가 시작한 혁신적인 IT 기술 사업은 실체조차 불분명했고 매번 곧 대박 날 거다라는 허황된 약속만 남긴 채 가족의 돈을 축내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날마다 불어나는 빚과 차가운 현실은 그녀를 좌절시켰다. 그때 거실에서 민준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낮은 대화였지만 이내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엄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돈 다 찾고 빌딩도 살 수 있다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네 옷도 그 소리냐. 지난번에도 똑같은 소리 하더니 다 말아먹었잖아. 이제 우리한테 남은 돈도 없어. 이 집 팔아서 그놈의 사업에 또 갖다 바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집을 판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번엔 달라요. 투자자를 거의 설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융통할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 민주는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다. 무슨 대출. 이 집은 우리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또 말아먹으면 우리는 길바닥에 놔앉는다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쩔 거야. 걔가 가만히 있겠어. 시어머니는 지우를 언급했다. 김지우, 걔가 뭘 안다고 그래요.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뭘 알아요. 말하면 피곤하기만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요. 어차피 이 집 명의도 다 엄마랑 나로 되어 있는데 뭐 그 여자에게는 나중에 적당히 용돈이라도 쥐어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애들 엄마인데 뭐라 하겠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지우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다. 지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이 뛰었다.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가만히 있겠어. 뭘 안다고 그래. 적당히 용돈이라도 쥐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지난 10년간 이 집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의 하녀였고 아이들을 키우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 그날 밤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들은 과연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녀만 홀로 그를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것일까? 사랑은커녕 존중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관계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더욱 노골적으로 지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지우에게 대놓고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압박을 주었다. 네가 여기 있어봐야 민준이 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집안 분위기만 흐린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가 머무를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짐짝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숨막히는 삶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벗어나야 했다. 지우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꺼질 듯 말듯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한편 딸 혜운이는 학교에서 열리는 시 전체 그림 대회 준비로 바빴다. 혜운이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재능이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다. 이번 대회는 미술교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회였기에 혜운이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좀처럼 생각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지 혜운이는 연필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이 그림 못 그리겠어.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혜운이가 울먹이며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어설픈 풍경화가 그려져 있었다. 혜운이는 낙담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우는 딸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문득 창고에서 발견했던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 또한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혜운의 그림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잊힌 재능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혜운아, 엄마랑 같이 해볼까? 지우는 조심스럽게 혜운이의 손에 연필을 쥐어주고 종이 위에 부드럽게 선을 그어 보였다. 선은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감정을 담는 거야. 그림은 네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감각과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그림의 구도 잡는 법, 명암 표현법, 색깔을 섞는 방법까지.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지우는 설명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빛났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이 다시금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혜운이의 그림 위에 몇 번의 터치를 더했다.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붓질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혜운이의 어설펐던 그림은 점차 생명력을 얻어갔다. 그때였다.
혜은이의 미술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 활짝 열린 교실 문틈으로 지우와 혜은이를 보게 되었다. 김 선생님은 평소 혜은이가 그림에 재능은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혜은이의 그림이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혜은이를 지도하고 있는 지우의 손놀림은 전문가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김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으셨다니. 그녀는 지우의 그림 실력에 감탄하며 한편으로는 그녀의 재능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지우에게 몰랐던 재능을 다시 꽃피울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거닐고 있었다. 우연히 혜은이네 교실 앞을 지나던 시어머니는 열린 문틈으로 지우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하여간 쓸데없는 짓은 잘도 해. 시어머니는 지우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녀는 지우의 그림이 가족의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의 손에서 빠르게 완성되어가는 혜은이의 그림을 보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저런 재주가 있었나 혹시? 저걸로 돈이라도 벌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재능을 이용해 민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할 기회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지우에게 더욱 친절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 지우야, 네가 그림에 재주가 있었구나. 어쩐지 혜은이 그림이 갑자기 늘었더라니.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속셈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붙잡아 두고 싶었다. 민준 또한 지우의 그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는 아내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사업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지우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녀는 지우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재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준이 사업에 쓸 수 있을까? 지우는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가 의아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작지만 확실한 짐 하나가 더 있었다. 바로 숨겨진 재능이라는 이름의 짐이었다. 그녀는 이 재능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굴레가 될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김지우의 숨겨진 그림 재능을 발견한 후 그녀를 향한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이전에는 차갑고 무시하던 눈빛이 이제는 겉으로나마 따뜻함과 흥미를 가장한 미소로 바뀌었다. 지우는 시어머니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편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혼이라는 결심으로 굳건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이들과 함께 이 숨막히는 집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민준과 지우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운을 띄웠다. 지우야, 네가 그림에 그렇게 재능이 있는지 몰랐구나. 혜은이 그림 도와주는 걸 보니 정말 감탄스럽더라. 시어머니의 칭찬은 칭찬이라기보다
노골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듯했다. 지우는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다. 요즘 민준이 사업이 좀 어렵잖니. 내 그림 실력이면 혹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도 내 재능을 그냥 썩히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니? 시어머니의 말은 지우의 그림 실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민주는 그제야 아내의 그림 실력에 관심을 보였다. 물론 그 관심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제주 아까우니 그림이라도 그려서 우리 사업에 보태든가. 전시회라도 열어서 이름이라도 알려봐. 당신 능력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진정한 존중보다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속셈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시선에서 탐욕과 기대를 읽었다. 그들에게 그녀의 재능은 오직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의 제안은 지우에게는 또 다른 굴레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때 희미한 희망을 품었지만 그것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을 떠나려는 그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그림으로 돈을 벌 생각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내 제주로 돈 벌어서 우리 아들 사업 돕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니? 설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차 날카로워졌다. 민준 또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지우를 노려보았다. 당신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 혼자 잘난 척하는 거야.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지우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수단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뿐이었다. 한편 혜은이의 미술 선생님, 김 선생님은 지우의 그림 실력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우의 그림에서 남다른 재능과 깊은 감성을 읽을 수 있었다. 김 선생님은 지우가 재능을 썩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며칠 뒤 김 선생님은 혜은이를 통해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혜은이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저와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혜은이 그림에 대해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진심이 느껴졌다. 지우는 망설였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오랜만이었고 더군다나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라니. 하지만 김 선생님의 진심 어린 제안에 그녀는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다. 학교 근처에 작은 카페였다. 혜은이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혜은이 그림도 있지만 어머니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우는 놀라서 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제 그림이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얼마 전 혜은이 교실에서 어머님께서 혜은이를 지도하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에서 나오는 분놀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림을 전공한 저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지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재능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꿈, 결혼 후 그림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사연들을 김 선생님은 지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격려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재능이 정말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그림에는 다른 사람들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성이 담겨 있어요. 혹시 다시 그림을 시작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작은 미술 학원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라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요. 김 선생님은 지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우는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꿈이 다시금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김 선생님은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어머님, 그림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영혼의 표현입니다. 어머님의 그림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김 선생님에게서 순수한 지지와 응원을 느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손길이었다. 김 선생님은 지우가 다시금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의 그림에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김 선생님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듯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밤늦게까지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손은 망설였지만 마음은 그림을 향한 갈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고에서 발견했던 유화붓 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다. 굳어있던 분모에 물을 묻히자 분모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녀는 작은 캔버스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리는 것은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피어나는 작은 들꽃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붓이 움직이는 대로, 색깔이 섞이는 대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우의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가 김 선생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우의 그림 재능이 자기들에게 이용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우가 가족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무래도 지우가 이상해. 김 선생님이라는 사람 만나더니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사업 도와주겠다던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말이야. 아무래도 딴 마음을 먹는 것 같으니 네가 잘 감시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지우의 작은 움직임조차 경계하며 그녀를 더욱 속박하려 들었다. 그녀는 지우의 이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녀의 모든 행동을 도망칠 준비로 해석했다. 민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엄마, 뭘 그렇게 걱정해? 설마 김지우가 뭘 하겠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을 텐데 그냥 그림이나 그리게 둬요. 그러다 또 저절로 포기하겠지. 그는 여전히 지우를 경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지우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다. 지우는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 몰래 그림을 그렸다.
그녀에게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통을 틔우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녀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그렸다. 붓을 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이온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색깔들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예고하는 듯했다. 혜은이의 학교 미술대회는 다가오고 있었다. 김지우는 매일 밤 몰래 그림을 그리며 딸을 지도했다. 혜은이의 그림 실력은 날마다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지우의 눈에는 딸의 그림에서 자신과 같은 예술적 감각이 엿보였다. 딸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김 선생님과의 대화 이후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그림은 더 이상 잊힌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고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통로였다. 한편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지우를 이용할 방법을 끊임없이 종용했다. 민준아, 내 아내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걸 왜 그냥 놔두니?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네 사업에 써먹어야지. 전시회를 열어서라도 돈을 벌게 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어머니의 끈질긴 설득과 자신의 사업 실패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점차 지우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김지우, 당신 혜운이 그림 가르치는 거 보니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군. 민준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말을 꺼냈다.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 사업이 좀 어렵잖아. 당신이 그림으로 돈을 좀 벌어주면 어떨까?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서 그림 팔면 꽤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는 강요가 느껴졌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 그림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분노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이 집에 기생하면서 하는 일이 뭔데? 내 사업 망하면 우리가 다 길바닥에 놔앉는다고 겨우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야. 그는 고함을 질렀다.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려봐야 얼마나 그렸다고. 이렇게 배짱이야. 우리 민준이가 사업 성공하면 내게 용돈 좀 더 줄 테니 얌전히 그림이나 그려서 팔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저 돈을 벌어다 줄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의 꿈과 열정은 한낱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결심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 이혼 네가 감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민준은 지우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널 받아줄 줄 알아. 애들은 어쩔 건데.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가 떠나면 자신의 돈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당신들한테 무시당하며 살 수 없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순간 거실로 나온 혜은과 준서가 싸늘한 분위기에 놀라 얼어붙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지우에게 이혼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그들은 지우의 그림 재능을 미끼로 삼았다. 혜운이 미술 대회 나가야지. 네가 이혼하면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거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아이들을 들먹이며 지우의 약점을 건드렸다. 지우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며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끊어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혜운이의 미술대회 예선 통과 소식이 들려왔다. 본선은 일주일 뒤였다. 혜운이는 엄마의 지도를 받아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엄마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다. 혜운이는 엄마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는 혜운이의 대회 본선 진출 소식에 더욱 집요하게 지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혜운이가 본선에 진출했으니 네가 더 열심히 도와야지. 만약 상이라도 받으면 우리 민준이 사업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거다. 네가 혜운이를 생각한다면 이번 대회에서 꼭 1등을 하게 만들어야 해. 그들은 혜운이의 재능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지우는 시어머니와 민준의 말에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그들의 기대와 탐욕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혜운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강요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순수한 즐거움마저 잃어버리는 듯했다. 그러던 중 김 선생님이 지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혜운이 어머니, 사실 이번 대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혜운이의 그림 실력은 정말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이 혜운이 그림에 어머니의 손길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재능이 뛰어나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대회는 오직 학생 본인의 실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혜운이를 돕는다는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혜운이에게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딸의 재능을 키워주려다 오히려 딸의 개성을 잃게 할 뻔했다는 생각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 게다가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혜운이는 물론 그녀 자신에게도 큰 오점이 될 터였다. 그녀는 김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운이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우는 혜운이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혜운아, 엄마가 너를 도와주면서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 그림에 엄마의 그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미안해. 혜운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엄마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잖아.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스스로 해볼게. 혜운이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다. 딸의 성숙한 태도에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부터는 혜운이가 스스로 자신의 그림을 완성해야 했다. 대회 날이 밝았다. 지우는 혜운이를 데리고 경기장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와 민준도 동행했다. 시어머니는 경기장으로 향하는 내내 지우에게 훈계를 멈추지 않았다. 지우야, 이번 대회는 너에게도 중요한 기회다. 네가 이 그림으로 우리 민준이 사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명심의 혜운이 그림으로 꼭 1등 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우의 귀에 맴돌며 압박을 가했다. 민주는 옆에서 거들었다. 내 사업 자금 문제도 걸려 있으니 제대로 해. 됐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북적거렸다. 혜은이는 긴장한 듯 보였다. 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혜은아, 긴장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려. 엄마는 네가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딸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대회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가족이었다. 혜은이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익숙한 붓을 잡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혜은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함과 동시에 기대를 담고 있었다. 혜은이는 홀로 캔버스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붓질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닮은 듯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혜은이가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이리저리 서성였다. 그녀의 눈은 온통 혜은이의 그림이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사업 관련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고 아내와 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우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딸을 응원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대회가 혜은이에게는 단순히 그림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도 이 대회는 그녀가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터였다. 지우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요동쳤다. 혜은이의 그림 대회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넓은 홀에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의 숨소리와 연필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김지우는 멀리서 혜은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혜은이는 처음에는 불안해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모든 잡념을 떨쳐내고 캔버스에 온전히 몰두하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붓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지우는 마음속으로 딸을 응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혜은이의 그림에 자신의 손길을 더하지 않았다. 혜은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이리저리 서성였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혜은이의 캔버스를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1등이라는 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지우에게 수시로 눈짓을 보내며 압박을 가했다. 확실히 좀 해봐. 혜은이한테 뭐라도 해보라고. 그러나 지우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했다. 민주는 아예 대회장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사업과 돈에만 있었다. 아내와 딸의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대회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학생들은 일제히 붓을 내려놓았다. 심사위원들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심사하기 시작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혜은이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작품들 사이를 오갔다. 그들의 시선은 냉철했고 미묘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우는 불안하게 손을 비볐다. 그녀는 혜은이가 잘 해냈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으로 인해 혜은이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차례대로 입상자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3등, 2등, 지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혜은이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민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우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혜은이의 얼굴에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사회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럼 대망의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의 영예는 혜은이의 미술 선생님이신 김 선생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신 학생의 작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며 지우를 쳐다봤다. 봤지? 내 말대로 될 줄 알았어. 역시 네 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녀는 이미 혜은이가 대상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민준도 그제야 관심을 보이며 지우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사회자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네, 올해 대상은 바로 강혜은 학생의 작품입니다. 홀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민준의 표정 또한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혜은이 혼자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이어서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대상 작품인 혜은이의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강혜은 학생의 작품 할머니와 나는 처음에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시어머니와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지우의 마음도 철렁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진심과 순수함을 발견했습니다. 강혜운 학생은 할머니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꾸밈없이 표현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미소 짓는 표정, 그리고 할머니에게 기대어 있는 혜은이의 작은 어깨.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사랑과 존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에서는 보기 힘든 진솔한 감정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설명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혜은이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이 그림의 배경에는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회색빛의 거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 부분이 너무 밋밋하고 감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색빛 배경에서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채색이 아니라 아이의 눈에 비친 가족의 고요한 순간, 혹은 오랜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진정한 사랑의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혜은이의 진심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그림은 기술을 넘어선 영혼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호라는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과 함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혜은이의 그림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혜은이의 그림을 바라봤다. 그녀가 생각했던 돈이 될 만한 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었다. 혜은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산을 비웃는 듯했다. 민준 또한 놀란 표정으로 아내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은 혜은이의 그림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진심으로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혜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잘했어, 혜은아. 정말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혜은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대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혜은이의 그림은 단순한 1등을 넘어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지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혜은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당당한 예술가였다. 그리고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 또한 혜은이처럼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색깔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순간 지우는 이혼이라는 자신의 결심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해방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삶을 그려낼 것이다. 심사위원장이 혜은이의 그림에 대해 언급했던 진심과 순수함이라는 단어는 지우의 마음속에 강렬한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또한 그러한 진심과 순수함을 담아내고 싶었다. 혜은이의 대회 우승 소식은 온 가족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혜은이의 그림이 돈이 될 만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심사위원장이 혜은이 그림의 순수함과 진심을 칭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금과 민준의 사업만이 가득했다. 민준 또한 아내와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계산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상금 액수를 확인하며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겨우 이 정도야 이 돈으로는 사업 자금에 아무 보탬도 안 되겠네. 그들의 반응을 보며 김지우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혜은이의 승리는 지우에게 이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탐욕스러운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회 다음 날, 지우는 이혼 서류를 들고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준은 그녀의 단호함에 당황했다. 갑자기 왜 이래? 어제 혜은이 1등까지 했는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잖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존중한 적 없어요. 제 재능도, 제 감정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했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좋아, 이혼해. 어디 갈 때나 있나 보자. 그리고 애들은 절대 못 줘. 당신 같은 여자에게 애들을 맡길 순 없어.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과 지우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혼이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이 집을 나가면 우리가 뭐가 돼? 너 갈 데나 있다고 생각해. 당장 이혼 철회해. 시어머니는 지우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지우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우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을 망가뜨려. 그녀는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지우를 밀쳤다. 지우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상자 안에서 낡고 빛바랜 앨범 하나가 튀어나왔다.
앨범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짙은 남색이었다. 지우는 무심코 앨범을 집어들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앨범을 빼앗으려 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내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앨범의 첫 페이지를 넘긴 후였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앨범 속에는 그녀가 갓 시집왔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낯선 부엌에서 어설프게 요리를 하는 모습, 마당에 앉아 빨래를 개는 모습, 쑥스러워하며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모습, 모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모두 그녀가 모르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아련하게 느껴졌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지우의 눈은 더욱 커졌다. 앨범의 뒷부분에는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었다. 비록 시집살이는 고되었지만 그녀가 민준을 위해 처음으로 끓였던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민준의 모습, 아이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스러운 순간,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명절 음식을 만들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사진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몰래 찍은 듯했다. 지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사진은 낡은 창고에서 그녀가 유화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뒷모습이었다. 먼지 쌓인 붓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찍힌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우가 다시 그림을 그린다. 그녀의 눈이 빛난다. 이제야 자신의 빛을 찾아가는구나. 불쌍한 내 며느리. 지우는 사진 아래에 쓰인 글씨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앨범 속 사진들은 지우가 이 집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남몰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지우는 뒤늦게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의 아내로서 지우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녀의 재능이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탐욕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그녀의 진심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 이 앨범은 지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지우야, 내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 네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민준이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네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다. 네가 없으면 이 집이, 우리 민준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지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민주는 어색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과 앨범 속 사진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우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의 무관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녀를 향한 연민이 뒤섞였다. 앨범 속 사진들은 그녀의 결혼 생활이 단순히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안에는 비록 짧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혼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물은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제가 잘 키울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낡은 앨범은 바닥에 놓인 채 빛바랜 사진 속에서 잊혀졌던 시간들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지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이 가족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의 역사를 담고 있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은 김지우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켰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너무나 오랫동안 탐욕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라는 두꺼운 막 뒤에 가려져 있었다. 앨범 속 과거의 순간들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었다. 지우의 이혼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제가 잘 키울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며느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다는 뒤늦은 인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아내의 단호함과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앨범 속 사진들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했고 그녀의 아픔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비로소 깨닫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이혼 절차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준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에는 민준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적 없잖아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키우는 것이 맞아요. 지우의 단호한 태도와 함께 그녀가 오랫동안 모아온 민준의 사업 실패 증거 자료들은 그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민준은 양육권을 지우에게 넘겨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패배감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이혼 절차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우를 붙잡을 힘도 명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뒤늦게 깨닫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지우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지우야. 네가 가는 길 부디 행복하렴. 아이들 잘 부탁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뒤늦은 후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다. 지우는 이 집을 떠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짐들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 안에는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도 존재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는 날 아침, 지우는 아이들을 깨워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텅 빈 집안에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듯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훈아, 준서야,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힘들 수도 있지만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집을 나서기 직전 지우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10년간 그녀의 청춘과 눈물이 스며든 공간이었다.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앨범을 지우에게 건넸다. 지우야, 이거 가져가렴. 네가 이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 좋은 기억만 가져가렴. 내게 이 앨범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앨범을 받아들었다. 앨범의 표지는 여전히 빛발에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우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용서라는 거창한 단어보다는 그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이해와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때 혜은이가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가는 거야. 준서도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섰다. 지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의 삶을 끝내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닫는 듯했다. 그의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한숨소리와 끝없이 불어나는 사업의 빚, 그리고 자신의 무관심으로 인해 산산조각난 가족의 잔해뿐이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택시에 올랐다. 낡은 앨범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앨범 속에는 그녀가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앨범은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